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등록의 결격 사유 서로 다릅니다. 이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인데 여기 10개예요. 두 개는 언제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은 등록 결격가 다를 텐데 이 시험 응시 제한에 해당되면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등록 결격에 해당되면 아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거라 두 개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자격을 취소당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자는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취 3년 외우셨고 부정의 무효 처분일 5년 무초 외웠어요. 근데 자격 취소자는 등록 결격에 해당되거든요. 네, 시험 부정행위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20페이지 등록 결격 사유 등입니다. 먼저 의의는 일단 결격에 해당되면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소호공, 중개보조원,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 얘들을 한 번에 다 개공 등이라죠. 등이 아예 될 수 없다.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해외여행도 결격 사유가 있죠. 이 중개업 결격 사유 시험이 안 내면 이상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이제 중개하던 도중에 개업공인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등록 취소란 식당으로 치면 영업 허가 취소입니다. 아예 일을 못하는 거죠. 이것도 중개사무소 아예 운영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근데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도 안 들키면 되죠. 들켜서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등록 취소됩니다. 자, 2번 법인인 개공의 사원임원 그랬죠. 여러분 법인은 무생물이죠. 무생물이라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임원 사원입니다. 얘들은 법인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인 개공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원 사원이 10명인데 10명 중에 단 한 명이 결격이면 그 법인이 등록 취소가 되면 너무 가오가죠. 가로 열고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그 사람 자르면 돼요. 자르거나 결격 사유를 없애주면 등록 취소 받지 않습니다. 3번과 비교하세요. 고용인은 소공과 보조원이죠.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하면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업무정지는 식당에서 영업정지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로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고용인이 만약에 10명인데 10명 중에 단 한 명이 결격이어서 이 업무정지에 당하면 너무 가호갑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도 2개월 똑같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즉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자르거나 결격 사유를 없애주면 돼요. 그럼 2번, 3번을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무생물이라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사원임원이에요. 법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원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고용인은 뭐 도도 되고 안 도도 되죠. 안중이에요. 그래서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사유로 약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행정처분 받지 않아요.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게 법 10조거든요. 우리 법 10조 1항 보세요.
다음 각호, 호가 몇 개 있죠? 1호부터 엄청 길이 12개나 있네요. 12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사가 될 수 없어요. 네, 제일 밑에 2항 있죠? 제1항, 제1호부터 11호 11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는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개공이 아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개 외워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 한상적인 항이법 아시죠? 제 항이법으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네, 이 개공등 결격에 해당되면 개공등이 될 수 없죠? 즉 보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럼 충청도에 금종면이 있어요. 그럼 금종면에서 3년 동안 충청도 사투리 갔죠? 그래서 금종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여러분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한 달에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쳤어.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쓰기 결사 반대. 외우셔야 돼요. 쓰기 결사 반대. 다시 이런 말입니다. 충청도 금정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4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유튜버지만 여러분 학교 가시면 중개사들이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는 극과 극입니다. 여기처럼 면 단위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있는 농지, 토지 있죠? 그거 드론 촬영해서 다 유튜브 올리거든요. 조회수 몇만이에요. 제 조회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뭐 강남에 이러는데 막 100억, 20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 올리거나 또는 면 단위, 시골 단위는 안 좋은 거 올리거나 이 극과 극입니다. 그런 게 조회수 엄청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러 시골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한 달에 유튜브 수입만으로 2, 300은 버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하루는 술 마시고 제가 늦게 들어서요. 근데 자정에 늦게 들었는데 자정에 술 취한 날을 세상에 무정하게 제파로 딱 등쳤어. 등을 딱 쳤어. 등쳤어요. 깜짝 놀랐겠죠? 네, 어해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되죠?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다시 금종면허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이상형 백은 버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쳤습니다. 그럼 금종면허 3년 이겁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이에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벌이 총 9개가 있는데 시험법이나 이제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은 우리나라 교수형입니다. 목 매달아 죽여요. 우리는 총살이 아닙니다. 목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목에 밧줄을 딱 매죠. 그리고 아래에 의자 취업을 해요. 그럼 딱 목에 걸려 죽겠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네. 목에 밧줄 걸어가지고 의자를 치웠는데 밧줄이 풀어져서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럼 다시 죽일까요? 이제 살려줄까요? 죽여야지. 다시 죽입니다. 결국 2번 죽인 꼴이 되는 거죠. 다시 죽입니다. 근데 교도관들이 그 밧줄을 교체하겠죠. 근데 교체 안 한대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 밧줄을 교체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체 안 합니다. 다시 이제 사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징역과 금고 둘 다 교도소 안에 들어갑니다. 깜빵이 들어가요. 근데 차이점은 징역형 받으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막 용접 이런 거. 대신 나올 때 당연히 수고비 줍니다. 근데 금고형은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보통 징역형 선고받고 금고형은 신분이 높은 분들이에요.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금고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고형을 없애자는 말도 많아요. 아무튼 둘 다 깜빵에 들어가니까 중개업 못하겠죠. 다음 자격상실, 자격정지, 다음 벌금, 구류, 과루, 몰수 9가지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형이 약한 겁니다. 몰수가 제일 약하고 사형이 가장 무거운 거죠. 여기서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역 3년 받았어요. 그럼 3년 다 살고 나오면 그게 종료, 만기 석방. 그럼 3년 다 살고 만기 석방 있죠? 그럼 또 그날부터 3년 결격이고 집행이 면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면, 특별 사면 받았다. 특사라 그러죠. 8.15 특사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8.15 광복 때 음주운전자 모두 사면할 수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럼 그때 면제 받았죠? 그날부터 또 3년간 결격입니다. 이게 금종면 3년이에요. 금종면 3년. 그 다음 이제 유튜브가 이겁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또 2년간 결격이에요. 2년간 결격.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다. 집행유예와 비교할 게 선고유예는 아예 결격이 아닙니다. 자, 집행유예가 이런 겁니다. 초범이거나 죄질이 약해요. 그 사람 깜빵에 들어가면 반성하고 나올까요? 물들어 나올까요? 물들어 나와요. 따라서 초범이거나 재질이 약하면 보통 집행유예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좋은 변호사 서면 집행유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은 원래 징역 2년인데 집행유예 3년에 처할 수 있어요. 원래는 깜빵 2년 살아야 되죠? 근데 집행이 여기서 깜빵 가는 걸 미루어진다. 3년간 미루어집니다. 3년간 우리처럼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3년 동안에 또 죄를 저지르면 깜빵에 들어가요. 3년 동안 죄 안 저지르면 이제 아예 징역형 2년 안 갑니다. 그냥 쭉 일반인처럼 사는 거죠. 그럼 자 이건 자 갑은 지금 형 선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근데 집행 깜빵 가는 것만 3년 미뤄준 것이고 형 선고 2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유예란 형 선고는 했지만 깜빵행을 미뤄준 겁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자 1년 이하 범죄일 때 체질이 정말 약해요. 그때는 아예 판사가 선고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선고를 했죠? 근데 깜빵 가는 걸 미뤄준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 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냥 선고유예는 없는 거 똑같아요. 그냥 없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이게 유튜브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럼 금고 이상형을 정리해 볼까요? 자,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3년 선고 받았다. 3년 다 살고 나왔어요. 만기 석방 있다. 그럼 그때부터 3년간 결격이고 또 면제 받았네요. 중간에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 받았어요. 그럼 깜빵에 나왔죠? 그리고 또 3년간 결격입니다. 근데 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 깜빵 가는 걸 미뤄줄 수 있죠. 이때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또 2년간 결격이 됩니다. 유튜브. 근데 선고유예는 아예 없는 거하고 똑같다.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형 여러 개 세 종류 아주 심해 잘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게 세 종류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2300은 퍼세입니다. 2300은 퍼세. 무슨 법이죠? 2법. 우리 공인중개사법. 2법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그러면 3년간 결격이에요. 3년간 결격.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다. 중요한 게 벌금형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여기 벌금형. 얼마 이상? 300만원 이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2법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이면 결격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결격 아니에요. 형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결격 아닙니다. 벌금은 무슨 법이에요? 2법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럼 1, 2, 3, 3개 비교하면 금고는 앞에 2가 없죠? 그러니까 금고는 2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입니다. 집행유예도 앞에 2가 없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2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이에요.
네, 벌금만 무슨 법? 이 법입니다. 퍼펙트하죠? 하필 여기만 2가 있고 1번, 2번에 2가 없어요. 다시 이게 300은 퍼세입니다. 2법 위반 300만 이상 벌금은 3년 결격. 다음 자취 3년은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시험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격에 해당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수 있고 학교에 가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돼도 이 결격 기간에는 중개업을 종사 못하는 거죠. 미리 자격증 따두는 겁니다. 근데 이 결격 사유자 중에 자취 3년 이 사람만 시험도 응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발생하는 법이네요. 자, 업무정지가 영업정지라 했죠.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일을 못하는 거죠. 자,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이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하면 틀려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발생한 중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발생한 보입니다. 자, 이제 A라는 중개법인이 있는데 갑과 을이라는 임원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해서요. 즉 뭔가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다가 이때 병이라는 또 다른 임원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유가 발각돼서 이 사유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 받았어요. 그럼 이 법인은 3개월간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갑과 을은 나쁜 짓 할 때 그 법인이 있었죠. 근데 이 병은 잘못할 때 없었잖아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수 없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 받으면 이 기간에 갑과 을은 회사에 그만둘 수 있어요. 퇴사하더라도 등록하지 못합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사유가 발생할 때 나쁜 짓 할 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병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회사에 있었지만 나쁜 짓 할 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없었잖아요. 이 병은 퇴사하고 다른 데 등록하거나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고 그냥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임원이었던 자입니다. 다음 차정이 자격정지 기간이에요. 6번 공인사 자격이 정지되어서 자격정지 기간. 자,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에 일하면 안 되겠죠. 다음 무정의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영업정지라 했죠. 업무정지 처분받고 21조에 따른 폐업신고자로서 업무정지 이게 무정이에요. 근데 가로 열고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여기서 무엇이 진행될까요? 앞에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폐업에도 업무정지 기간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즉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가로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정인데 자 이때 업무정지 처분 3개월 받았어요. 근데 이 3개월간 일 못하는데 그러죠? 네, 처분 받으니까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하면 과거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 괄호 친 게 옛날에 없었어요. 이 괄호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일 가능했습니다. 폐업이면 과거가 다 없어졌죠? 그럼 그 바로 다음날 다시 등록해서 중개업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로를 이제 추가했죠.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업했더라도 여전히 3개월간 중개업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무정금은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담채파가 제가 제한 능력자 파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입니다.
자, 8번 9번 제한능력자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입니다. 주의하실 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자, 이 특정 사무에 관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거래라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령 후견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격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정신이 붙어 있어요.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10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복권이라는 로또가 아니에요. 복권이 지위가 권위가 회복된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대로 푸셔야 돼요. 파산 선고입니다. 개인회생 이런 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등처수가 이게 등록 취소 3년이에요.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결격. 근데 등록 취소 받았더라도 그 3년 적용하지 않겠는데 기가 등록 기준 미달 결의 지금 공부하는 결격사유 사가 사망해산이에요. 이 세 가지로 등록 취소가 되면 또다시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입니다. 근데 이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먼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금 결격사유 외웠잖아요. 2월까지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사망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 받았더라도 또다시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노란색이에요. 여기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쓰기 결사 반대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되죠.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그럼 쓰기 결사 반대가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쓰기 결사 반대는 한두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오셔가지고도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반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뒷부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항상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이중 등록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했어요. 자, 나중에 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부등소보행 결정망 이렇게 올 거예요. 이 등이 이중 등록이에요. 그럼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이중 등록으로 등록 취소 초받아서요. 그럼 등차스에서 이날부터 3년 지나야 등록하고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이중 등록은 여기 기준 미달 아니고 결격사유 아니고 사망해상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유라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분명히 세 가지에 이중 등록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등처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해당되면 등처스 적용하지 않지만 등록 기준 이중 등록은 세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 3년 적용되는 거죠. 또 자, 등록 중 양도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자, 여기 양이에요. 등록 중 양도 되어. 그럼 절등치 사유입니다. 근데 등록 중 양도 되어는 이 위에 세 가지 없죠. 세 가지 없으니까 등처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받으면 3년간 등록 못하고 3년 지나야 그때 등록해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미달을 봐볼까요?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거든요. 자, 중개업하다가 등록 기준 우리 외웠잖아요. 미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등치 나중에 외우겠지만 이 증직상투 꾸단이 있고 매할 출판사의 순초본 미겸은 이게 미예요. 미.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등록 취소 이모작 할 수 있다요. 그래서 등록기준 미달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3년 지나야 등록에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3년 지나야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미달이죠. 그럼 이때라도 등록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바로 등록에서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등처스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라도 등록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바로 등록해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 2번 결격 사유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게 결격 사유죠. 이 결격 사유면 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나중에 올 거예요. 부동서보양 결정만 이 개공이 결격이면 절대적 등록 취소거든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더라도 등처스 3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외웠던 이 기간만 결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이죠. 그럼 이 기간만 결격이에요. 이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해서 또다시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 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이에요. 이 300은 퍼세 벌금 받은 날부터 세 3년 결격이고 이때 다시 중개업 등록에서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격이기 때문에 이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 받거든요. 이때부터 3년 적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결격에 있는 기간만 중개업 종사 못합니다. 그래서 2, 300은 퍼세 3년 지나면 등록에서 중개업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금정무현 3년 이해를 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중개받다가 5년 징역형 실형 선고 받았어요. 여기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았죠. 그럼 종료되고 3년 결격이에요. 5년 만기 석방이네요. 종료되고 3년 지나야 등록에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정무현 3년은 여기 결격 사유라 등록 취소 당합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받고 등록 취소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 등처스 적용하면 그럼 지금 5년 깜빡 지금 안에 있는데 등록에서 중개업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깜빡 지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처스 적용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우리가 외웠던 이 결격 사유 기간에만 중개업 종사할 수 없고 또다시 여기다가 등처스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망예산은 불러도 올 사람 없죠? 사망예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처스 3년 지나면 살아나는 거 아니죠? 이때는 당연히 등처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3 쓰기 결사 X 반대 쓰기 결사 반대에서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 3년간 결격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처스 적용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12번 외우셔야 돼요. 자, 법인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사원 임원이 법인 그 자체입니다. 사원 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결격이어도 그 법인이 결격이라 중개업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 다시 결격 사유 꼭 외우세요. 금조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처스 애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애우셔야 되죠? 쓰기 결사 반대. 이런 퍼펙트 암기법은 저밖에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훌륭한가.
자, 이 2년은 여기 2 여기만 2년 있어요. 집행유예만 2년 있습니다. 3년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다음에 1이 딱 4번이에요. 다른데 뭐 2년, 3년 들어가면 틀립니다. 금융면 3년, 벌금 선고받고 3년, 자치 3년, 등록 취소 3년. 자, 그리고 이 법은 여기 벌금이에요. 벌금은 2법 위반이고 금고나 집행유예 앞에 2 없죠. 그래서 금고형은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이고 집행유예도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인데 하필 벌금형만 이 법 공인유사법이고 다른 법으로 벌금형 받으면 그건 결격이 아닙니다.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이러한 법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들도 이것만 헷갈려요. 저같이 안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제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시험 볼 수 없죠. 시험 부정행위자는 당일 시험 무효고 5년간 볼 수 없어요. 자치 3년 외우셨고 부정행위 무효 외우셨어요. 근데 여기 자치 3년은 여기 등록 결격에 해당되니까 3년간 중개부 종사를 썼는데 여기 시험 부용행위자는 이 결격 사유 없네요. 여기 없죠. 그러면 시험 볼 수 없지만 결격이 아니니까 중개보조원으로 업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근데 등록 결격 사유는 10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결격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됐지만 아직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결격 사유 중에 딱 한 명, 자치 3년 얘만 시험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로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은 파죠, 파. 제8호 등체수.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니은 X.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디귿. 공유사 자격이 취소되는 3년, 자치 3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있는 법인.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이 결격사유입니다. 자, 리을 주의하세요.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아까 사망해산은 등처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죠. 그럼 그 대표자는 언제든지 가서 등록할 수 있어요.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망해산은 3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인 대표자는 언제든지 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해산일 때는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지나지 않아도 결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까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또 나왔죠. 피특정개인 X. 니은 선고유예 X. 현 선고도 안 받았어요. 디귿 금고상형의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죠. 유예기간이 만료되고도 2년간 결격이기 때문에 디귿은 결격이고 리을 자격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입니다. 네, 우리 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시험은 항상 이론과 기출문제 반복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 중개사 시험은 60점 넘으면 되죠. 이론 설명과 기출문제 반복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저는 5강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